영국 BBC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는 전 세계의 롤모델이라며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했다. BBC는 12일 코로나바이러스 인 사우스 코리아 하우 트레이스 테스트 앤드 트리트 메이 비 세이빙 라이브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시험, 치료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과정과 진단 방법,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속도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 진단센터를 소개하고 한국 전국의 드라이브스루 진단센터가 수십 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BBC는 또 한국에서는 매일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구당 비율로 가장 높은 숫자라고 전하며 이런 진단 능력과 이른 격리, 치료로 인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0.7%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사망률 3.4%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언급했다. 기사는 아울러 모든 사례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실제 사망률은 3.4%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과학자들의 의견도 함께 언급했다. BBC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처는 지난 2015년 메르스 감염에서 얻은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며 이후 한국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고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부서를 신설하기도 했으며 이번 상황에서 이런 준비가 결실을 본 듯하다고 전했다. 기사는 진단의학재단 이사장인 권계철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정확한 검사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사망률을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과거로부터 배우고 사전에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새로운 재앙을 극복하는 진정한 힘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기사에서 진단기구를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전국의 실험실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작동시키는 이 모든 일을 17일 만에 이루어낸 것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유전자의 힘이라고 말했다. 기사는 또한 현재까지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방조치에는 폐쇄, 도로 차단 및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은 없었다며 이러한 폐쇄 조치 없이 추적, 진단, 그리고 치료를 모토로 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온 국가가 학교 휴교, 재택근무 권장, 대규모 모임 중단 등으로 함께 돕고 있다고 말했다. BBC는 4개의 회사가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승인 허가를 받아 일주일에 14만 개의 샘플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중 확도는 98%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아울러 회복된 환자의 혈액 또한 관찰되고 분석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항체를 감지할 수 있는 독특한 단백질을 개발했고 이는 백신 개발에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다음은 뉴스 프로가 번역한 BBC 기사 전문이다. 첨단 과학산업도시 포항,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최적지. 5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이 이제는 생명공학, 나노, 로봇 등 첨단 과학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포스텍과 3,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다. 포스텍과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 포항시 남구지곡은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20여 개의 각종 연구개발기관이 들어서 있다. 미국의 연구개발단지인 실리콘밸리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지곡이라는 지명을 붙여 지곡단지 또는 지곡연구개발단지, 지곡밸리 등으로 불린다. 지난 27일 포항가속기연구소로 가는 곳곳에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이 피어났다. 코로나19가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어 인간의 마음은 출래 불사춘이나 자연은 여지없이 봄날의 아름다움을 속삭였다.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 건설은 한국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나 양전자 등 전기를 띤 입자를 초전도 자석 등을 이용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뒤 일종의 저장링 속에서 돌게 해 방사광을 방출시키는 시설이다.
이 빛으로 물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물체의 구조를 연구하는 기초과학에서 신소재, 신약개발, 유전공학, 화학공업 등 첨단 과학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방사광 가속기가 없으면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이 한계에 부딪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포항에는 1995년 준공한 3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2016년 준공한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다. 입자를 직선으로 가속시키는 것을 선형 가속기, 원으로 된 것은 원형 가속기다. 3세대는 세계 5번째, 4세대는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3번째이다. 그만큼 가속기를 보유한 국가와 도시의 과학기술 역량과 자부심은 대단하다. 정부가 최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에 나섰다. 이른바 차세대 가속기라 불린다. 다목적은 4세대이나 원형 모형의 방사광 가속기를 말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4세대 가속기는 선형이다. 3세대 가속기의 빛의 밝기는 태양빛의 100억 배 정도다. 다목적 가속기는 3세대에 비해 빛의 밝기가 100배 이상 개선된 가속기다. 또 4세대 선형 가속기의 경우 선형이라는 구조의 특성상 다수 실험에는 제한적이라 동시에 할 수 있는 실험이 1에서 3개에 불과하다. 반면 다목적 가속기는 원형으로 많은 빔라인을 설치할 수 있어 선형보다 40에서 50개 정도 빔을 쏠 수 있는 장점으로 한 번에 20개 이상의 동시 실험이 가능하다. 선형보다 빔라인 숫자에서 차이가 많은 것은 그만큼 효율성과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3, 4세대보다 한층 개선된 것이다. 이 같은 장점으로 생명공학, 반도체, 인공지능, 그린에너지, 나노소자 및 신소재 등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 산업 분야까지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어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라 한다. 김희진 포항가속기연구소 정책기획팀장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3세대에 비해 빛의 밝기는 100배 이상이며 또 4세대 선형이 동시 실험이 1에서 3개에 비해 다목적은 한 번에 20개 이상의 동시 실험이 가능하다면서 3세대와 4세대보다 효율성과 활용도가 훨씬 높다고 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에 8천억 원이 투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계획서 접수에 이어 5월 최종 평가를 통해 유치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속기가 52만 인구의 포항을 첨단 과학산업 도시로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만큼 향후 다목적 가속기를 유치한 지역 또한 첨단 과학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다목적 가속기를 놓고 전국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섰다. 3월 현재 경북 포항을 비롯해 전남 나주, 충북 청주, 강원 춘천, 인천 송도 등 5파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천은 연세대학교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협력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강원은 전가기부 차관을 유치위원장으로 영입했으며 전남은 한전공대와 협력관계를 맺고 유치전에 나섰다. 충북은 2월 범도민유치위원회 구성에 이어 최근 충북도의회가 다목적 가속기의 충북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내는 등 유치의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 포항은 포스텍, 대구 경북연구원 등과 1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월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유치에 뛰어들었다. 다목적 가속기의 포항 유치 당위성은 가히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최초의 3세대 가속기는 포스코 주도로 시작됐으며 4세대 가속기 역시 포스텍에서 부지 및 기반 시설을 무상 제공했다. 가속기 이용자 숙소 등 부대 시설에 지방비 26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포항은 다목적 가속기 유치를 위해 이미 방사광 가속기 단지 인근에 적정 규모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곳에 가속기 들어서면 기존 전력 기반 시설을 비롯해 상하수도, 가스, 난방시설 등 부대 시설과 연계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1,000억 원 이상의 건설비가 절감된다.
사업 기간도 1년 정도 단축으로 포항이 투자 비용 면에서도 훨씬 우월하다. 무엇보다 포항은 타 도시가 갖고 있지 않는 가속기에 대한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1988년 포항 가속기 연구소 설립, 그리고 3, 4세대 가속기를 건설해 운영, 활용하는 등 30년 가까이 가속기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속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가운데 포항은 이 같은 기술과 인력을 갖춘 도시다. 이는 타 지역이 넘볼 수 없는 최대 장점이다.